여러분, 사실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3분 중 1분이 당뇨를 갖고 계시고 합병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가운데 10분 중 7분이 공통으로 하는 하루 루틴에 작은 실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실수가 혈당 수치가 괜찮게 나오는 날에도 조용히 눈, 콩팥, 발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침 공복 혈당이 110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심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구조 신호입니다. 73세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공복 혈당을 매일 재서 100에서 115로 정상이라 믿으셨습니다. 저녁은 살찔까봐 자주 거르고 대신 아침엔 과일 주스 한 컵으로 가볍게 시작하셨죠. 운동은 점심에 한 번, 하루 1시간 빠르게 걷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번쩍거리고 글자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과에서 검사를 해보니 초기 당뇨 망막 병증. 제 외래에서 재본 식후 2시간 혈당은 238. 어르신은 놀라 물으셨어요. 공복은 항상 괜찮았는데요. 여러분, 바로 여기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공복 혈당만 챙기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뒤 1에서 2시간 사이 혈당이 180을 넘나드는 순간 혈관 안쪽 내피가 상처를 입고 염증 물질이 솟구칩니다. 이 미세한 상처가 눈의 모세혈관, 콩팥 사구체, 발끝 신경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대한당뇨학회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는 식후 혈당 관리가 당화혈색소가 7%대일 때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만 재고 오늘도 괜찮네 하고 넘어가시죠. 당장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 자주 먹는 두 끼를 골라 식후 1시간과 2시간 혈당을 각각 재서 메모하세요. 목표는 식후 2시간 180mg per 데시리터 미만, 가능하면 140에 가까울수록 더 좋음. 그리고 하루 중 70부터 180 구간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이 기록 한 장이 내 눈과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값진 보험입니다. 두 번째 실수, 저녁 굶고 아침 폭식 혹은 무탄수로 버티기입니다. 김 어르신처럼 저녁을 자주 거르면 새벽 아침 시간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글루카곤이 치솟아 간에서 포도당 방출이 늘고 아침 공복은 괜찮아 보여도 오전 점심 식후 혈당이 훨씬 크게 툽니다. 또 무조건 탄수화를 끊으면 단백질 슬래시 근육이 빠져 인슐린 저항성은 더 나빠지고 노년기, 낙상, 쇠약 위험이 커집니다. 정답은 접시 반 채소, 4등분의 1통곡, 4등분의 1단백질,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의 접시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중 1kg당 단백질 0.8부터 1.0g, 신장 상태에 따라 조절, 정도를 끼니마다 나눠 드세요. 밥은 마지막도 기억하세요. 채소 화살표, 단백질 화살표, 밥 순서로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이 확 눌립니다. 세 번째 실수, 운동은 하루 한 번 몰아서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점심 후에만 왕복 1시간을 걸으십니다. 훌륭하지만 식후 혈당 스파이크에는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내 시작하는 10분 걷기, 이걸 하루 3끼 반복하면 당화혈색소가 의미 있게 떨어지고 연구들에서 평균 4배, 식후 혈당 꼭지점을 둥글게 깎아줍니다. 이름하여 10-10-10 규칙. 배부를 때 바로 소파로 가지 마시고 집 안이라도 10분 발목과 무릎에 무리 없는 속도로 성큼성큼 걸으세요. 계단은 천천히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무릎이 아프면 제자리 보행과 의자 일어나기로 대체하세요. 근육이 포도당을 빨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펌프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실수. 건강한 음료니까 괜찮겠지? 과일 주스, 식혜, 달달한 꽃감차, 유자청, 심지어 일부 헬스 음료까지 설탕, 과단위, 탕, 과당이 숨어 있습니다. 주스 한 컵은 과일 3개를 한 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아 혈당을 로켓처럼 쏘아 올립니다. 과일은 주스 금지, 통째로 주먹 1개 분량, 이 원칙. 그리고 SGLT2 억제제를 드시는 분, 글리포진 계열은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 탈수요로 생식기 감염을 예방하고 저녁 취침 전 과음, 과도한 수분은 피하세요. 밤중 탈수와 소변 잦음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물은 낮에 넉넉히, 밤에는 적당히. 다섯 번째 실수, 약은 그냥 아무 때나. 메트포르민은 식사 중 슬래시 직후 복용이 위장 부작용을 줄이고 술포닐 유레아, 글리메피리드 등은 르는 끼니를 거르면 저혈당 위험이 큽니다. DPP-4, SGLT2는 보통 줄에 예돌은 보명가십니다. DPP-4, SGLT2는 보종이면 점인데 젖입니다. 점인데 죽은 제과서, 글리메피리드 등 보통 죽은 잘면 부정이 편류이다. 메트포르민은 주변섭 과정이임에서 주감고 문변만 차라는 저혈당 위험이 큽니다. DPP-4, SGLT2는 보정이면 점에서 제가서 소분을 펴니다. 지금엔 더본되고 제거서 많은 팝니다. 지금엔 조검고 조문섭더는 푸정그 발식있다. 대간부금 내고 자들입니다. 약은 그냥 충분히 졸퇴어 죽임에서 무독 화진을 장태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 약은 그냥 아무 때나. 메트포르민은 식사 중 슬래시 추부는 점인데 짐중되게 보정유입니다. 저혈당, 역환인 그공지르고 천분이 부적용이 탈하다. 도면대 실수, 약은 그냥 아무 때나. 메트포르민은 식사 중 천중 부정그 보정유입니다. 혐을포는 무점은 차집이다. 메트포르민은 신문을 보정을 저혈당 울면 탈족에 중두고 이방입니다. 미덩자그 체며 장정 정을입니다. 밤중환 실리즈의 둔정 춘영 애고고 보돈 보정이면 차줍니다. 무덩자재 몸은 덧쳐 무도 보정몸이다. 중정 청고 부정입니다. DPP-4, SGLT2는 보통 아침 고정이 편리하고 인슐린은 의료진 지시에 따라 시간 슬래시 용량을 엄격히 무엇보다 신약 플러스 전통차 플러스 술의 우연한 조합이 저혈당, 탈수, 젖산산증 위험을 키울 수 있으니 새로운 약 건기식을 시작할 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저혈당 경고신호, 식은땀, 손떨림, 어지럼, 갑작스런 배고픔을 느끼면 즉시 일복당 보충, 사탕 400호개, 주스 1분ml 후 1분분 뒤 재측정, 세븐치 미만이면 한 번 더. 이 일복탕 법칙을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여섯 번째 실수, 혈당만 관리하면 된다. 아닙니다. 당뇨 합병증의 큰 절반은 혈압 LDL 콜레스테롤과 흡연, 구강, 발 관리에서 발생합니다. 혈압은 집에서 주 3일 이상 아침 저녁 각각 2회 재서 기록하고 LDL은 파전 미만, 개인별 목표 다름을 목표로 합니다. 금연은 오늘이 가장 빠른 날, 잇몸 염증은 혈당을 악화시키니 치실과 정기 스케일링이 필수입니다. 일곱 번째 실수, 발은 괜찮겠지? 당뇨발은 작은 굳은 살, 발톱 모서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이 뜨거운 족욕으로 각질을 불리고 칼로 밀어내거나 맨발로 집안을 다니십니다. 신경 감각이 둔해져 화상 상처를 늦게 알아차리고 감염이 덧붙어 궤양으로 커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매일 밤 발바닥 발가락 사이 발꿈치를 밝은 곳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 작은 거울을 써도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5분 내 씻고 발톱은 일자로 너무 바짝 자르지 않기. 보습제는 발바닥, 발꿈치만, 발가락 사이는 건조하게. 집에서도 면양말 플러스 슬리퍼, 외출 시는 뒤축 덮이는 편한 운동화. 한쪽 발이 갑자기 붓고 뜨겁고 빨개지면 지체 없이 병원입니다. 여덟 번째 실수, 검진은 귀찮고 영양제가 더 편해. 당뇨는 침묵의 병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동 안저검사, 망마, 소변 미세 알부민, 콩팥, 발검사, 감각, 맥박, 굳은 살. 여기에 EGFR, 혈액 콩팥 수치, LDL, 당화 혈색소, 치과 구강 검진까지 더하면 금상 첨화. 백내장, 녹내장, 망막병증은
조기 발견이 치료 성패를 가릅니다. 김 어르신도 이 루틴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망막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7일 혈당 안정 루틴을 드립니다. 1. 아침 기상 직후 물 1컵, 약 복용 전후는 의사 지시, 혈압 측정 기록, 아침 식사, 접시법, 채소 반 단백질 10쿼터, 통곡 10쿼터, 밥은 마지막, 단백질, 계란, 두부, 생선 꼭 포함, 약 복용, 메트포르민은 식사와 함께, 아침 고정약은 일정 시간에, 2. 식후 5미니츠 내 10미니츠 걷기, 무릎 아프면 집안 보행, 앉았다 일어나기, 참외 탐투, 식후 1시간, 2시간 중 한 번 골라, 주 2일은 혈당 재기, 자주 먹는 메뉴 중심, 3. 간식 음료, 주스 금지, 과일은 통째로 주먹 1개, 오후 3시 이전, 견과류는 한 줌, 탄살 수준, 물은 낮에 자주, 저녁 3시 이후는 한 잔 이내, 카페인, 술은 줄이기, 4. 저녁 굶지 않기. 소량이라도 단백질 플러스 야채 포함해 균형 있게. 식후 빨분 걷기. 취침 전 스트레칭, 복식 호흡 한 분. 수면, 혈당 안정. 5. 취침 전 발 확인, 보습. 상처, 물집, 색변화 체크. 다음 날 약 측정기, 저혈당 응급 간식, 사탕을 머리맡에 준비. 주간, 월/수/금, 지혈압 기록, 화/목, 식후 혈당 기록, 주말, 장보기, 통곡, 채소, 단백질 위주. 일요일 저녁 한 주 기록 점검, 가장 혈당 많이 튄 끼니 하나만, 레시피 양을 조정, 응급 신호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병원이나 119입니다. 혈당 세리모근 이상이 지속되면서 구토, 복통, 심한 갈증, 과호흡, 케톤증 의심. 네, 저혈당으로 혼미, 의식 저하, 경련. 3. 발이 갑자기 붓고 뜨겁고 빨개지며 통증, 발열. 4번, 갑작스런 한쪽 마비, 말, 어눌함, 가슴 통증. 합병증은 골든타임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어르신의 변화. 어르신은 저와 약속한 텐텐텐 걷기와 접시법 주 2회 식후 측정을 2박2일 지켰습니다. 공복 105, 식후 2시간 238이던 분이 석 달 후 공복 100, 식후 2시간 155, 당화 혈색소 7.82, 6.9, 안과 추적에서 망막 출혈 소견이 더 진행하지 않았고 미세 알부민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 선생님, 전 큰 걸 바꾼 게 아니라 밥 먹고 10분 걷고 주스를 끊고 발을 매일 봤을 뿐인데요. 맞습니다. 당뇨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핵심 3가지만 가슴에 담아가십시오. 첫째, 공복보다 식후를 보라.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 식후 혈당을 재고 기록하라. 둘째, 저녁을 굶지 말고 접시법 식후 10분 걷기로 스파이크를 깎아라. 셋째, 눈, 콩팥, 발 검진을 1년에 한 번, 집에서는 발을 매일 본다. 이 3가지가 합병증을 늦추고 여러분의 하루를 가볍게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실천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영상 공유하셔서 부모님, 형제, 친구의 눈과 콩팥을 함께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합병증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시간에는 저혈당 없이 안전하게 당화 혈색소 1% 낮추는 4부주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대신 공원에서 더 오래 걸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후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변동성이라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같은 당화혈색소 협해본주 1%라도 하루 중 서러풀 중 모범주배 사이에 머무는 시간이 50%인 분과 서러%인 분의 합병증 위험은 확연히 다릅니다. 최근 임상 가이드라인에서도 TIR, 타임인을 서러%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최근 임상 가이드라인에서도 TI 탐질을 서러%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최근 임상 가이드라인에서도 TI 탐은
혈당을 서너 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손가락 체열로도 충분히 추적할 수 있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면 더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여부는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드릴게요. 69살 윤모 어르신은 당화혈색소 6.8%로 잘 관리된다고 들었지만 저녁 국물 위주의 식사 뒤엔 늘 220까지 치솟았습니다. 기록을 시작하고 밥은 마지막, 식후 10분 보행을 도입하자 2달 만에 저녁 식후 피크가 220에서 165로 떨어지고 밤중 소변으로 자주 깨던 것도 크게 줄었습니다. 어르신은 식후 혈당을 보니 내 하루가 보이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숫자를 보면 몸이 말해주는 신호를 읽기 쉬워집니다. 저녁을 거르지 말라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 현상, 도안 현상이 흔해집니다. 이른 새벽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간이 저장해둔 포도당을 더 많이 내보내 공복 혈당을 밀어올립니다. 저녁을 소량이라도 균형 있게 드시고 취침 전 가벼운 복식 호흡과 스트레칭을 하면 이 새벽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콩팥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므로 EGFR이 낮은 분은 사러번 15, 사러번 8g per kg per day 범위에서 주치의와 상의해 양을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체중 언버킬롱, 콩팥 기능이 약간 떨어진 분은 하루 살봉 15, 사랍 2g 수준으로 분할 섭취가 안전합니다. 두부 반모 약 4g, 계란 1개, 사불 서불g, 생선, 살어푸댕 약 서벨g 정도로 계산. 운동은 양보다 타이밍입니다. 못하고 대학의 소규모 연구에서도 식사 직후 짧은 보행이 같은 총 운동량이라도 식후 혈당을 더 잘 눌렀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정 내에 안전한 동선을 만들고 미끄럼 방지 슬리퍼와 손잡이를 활용하세요. 무릎이 시큰하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마드 테세트, 벽 밀기 10회 마드 테세트, 고무밴드로 가볍게 팔, 다리 저항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의 포도당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혈당을 재면서 본인에게 잘 맞는 타이밍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료, 간식에서 가장 쉬운 팁을 드리겠습니다. 성분표에 당류, g를 보시고 4g은 티스푼 1개로 환산하세요. 유자청 한 잔이 20g이면 설탕 티스푼 5개와 같습니다. 과일은 사과, 배, 딸기, 블루베리처럼 섬유질이 풍부하고 천천히 오르는 과일을 손바닥 1개 분량으로 드시고 포도, 수박, 망고는 양을 엄격히 제한하세요. 바나나는 중간 사이즈 반 개 정도가 적절합니다. 간식으로는 무염 견과류 한 줌이 가장 안전합니다. 혈당과 포만감에 유리. 약 복용과 저혈당 대처도 습관화가 답입니다. 휴대폰 알람을 끼니 시간에 맞춰 설정하고 저혈당 키트를 작은 주머니나 머리맡에 상시 준비하세요. 사탕 3개부터 4개까지, 작은 주스, 혈당 측정기, 저혈당으로 세븐치 미만이 나왔을 때는 15g, 탄수로 교정 후 15분 뒤 재측정. 여전히 세븐치 미만이면 운헤더, 단 알파글루코시다제제, 억제제, 아카보스 등 이를 복용 중이면 설탕, 주스보다는 포도당 정제를 쓰는 것이 더 빠릅니다. 약에 따라 흡수 차이가 있어 의사 안내에 따르세요. 인슐린은 보관 온도 2 to 8도드 지키고 외출 시에는 보냉 파우치를 활용하면 안전합니다. 혈압, 지질, 치아 관리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집 혈압은 아침 저녁 측정 전, 푸부는 의자에서 휴식,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팔은 심장 높이에 놓고 재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매를 걷고 커프는 팔 둘레에 맞게 착용하세요. LDL은 주치의가 제시한 목표에 따라 약, 스타틴 등을 꾸준히 복용하면 심혈관 사건 위험을 확 줄여줍니다. 잇몸 염증이 있으면 염증 물질이 올라가 혈당이 동요합니다. 치실, 칫솔질, 스케일링을 일정하게 하시면 당화혈색소도 안정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발 관리에는 작은 도구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확대경이나 손거울을 욕실에 비치하고 매일 밤 조명 아래 발바닥, 발가락 사이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뜨거운 족욕은 금지, 미지근한 물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발톱 깎을 때는 모서리를 둥글게 파내지 말고 일자 형태로 너무 바짝 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습제는 발꿈치, 발바닥에만, 발가락 사이는 건조하게 유지해야 무좀, 감염을 예방합니다. 실내에서도 면 양말 플러스 슬리퍼를 습관화하고 외출 시엔 뒤축 덮이는 운동화를 고르세요. 너무 꽉 끼지 않도록 발볼, 발길이에 맞는 사이즈. 검진 주기를 실용적으로 적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산동 안저검사, 연 1회, 망막 혈관 상태, 소변 미세 알부민 / 크레아티닌 비율, 연 1회, 콩팥 초기 손상, EGFR, 혈액, 연 1회 이상, 콩팥 여과 기능, 발 검사, 연 1회, 감각, 맥박, 굳은 살, 상처, 치과 구강 검진, 연 1에서 2회, 지질,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연 1회, 당화혈색소 3에서 6개월 간격, 개인별 조정. 감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므로 독감 폐렴 예방 접종도 주치의와 상의해 적기에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7일 혈당 안정 루틴에 하루 식단, 운동 예시를 덧붙여 드립니다. 1일차 아침, 두부 부침 플러스 시금치 나물 플러스 현미 반 공기, 블랙커피, 무가당, 식후 팬분 집안 걷기, 점심 고등어 구이 플러스 샐러드, 올리브유 식초 드레싱 플러스 보리밥 반 공기, 식후 10분 바깥 산책, 간식 오후 2시 사과 반개 플러스 호두 바지랄, 저녁 계란찜 플러스 애호박 볶음 플러스 잡곡 반 공기, 식후 10분 제자리 보행, 취침 전 복식 호흡 5분. 이 1차엔 닭가슴살, 버섯볶음, 콩나물국, 맑게, 국물은 적게, 연어 구이 등으로 단백질을 바꿔보세요. 간식은 딸기 한 줌, 블루베리 한 줌을 번갈아 드시면 혈당에 유리합니다. 국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반국자 이내로 제한하면 나트륨과 혈당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응급신호 설명을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고혈당성 고삼투성 상태 HHNS라 고령 제2형 당뇨에서 자주 보입니다. 제2형 당뇨에서 자주 보입니다. 혈당이 600 이상, 극심한 탈수, 혼돈, 졸리림이 동반되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반대로 케톤증, 콩, 과호흡, 입에서 과일 향이 나는 듯한 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9을 부르거나 큰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변 케톤 시험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처럼 변화한 분은 또 있습니다. 71살 이모 어르신은 밤마다 종아리가 불에 타는 듯한 통증으로 신경통 약을 드시다가 식후기로 저녁 소량 균형식, 10분 보행, 당류 줄이기, 발 관리 4주 실천 후 밤 통증이 절반으로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당뇨의 많은 증상은 숫자를 관리하는 생활에 반응합니다. 큰돈 드는 대책보다 작은 습관이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속 팁 5가지를 더 드립니다. 장보기 리스트, 채소, 당근, 양파, 단백질, 두부, 달걀, 생선, 통곡, 현미, 보리, 귀리, 무염 견과류, 과일은 소중 사이즈로. 라벨 읽기, 1회 제공량의 당류, 나트륨은 1000mg 이하, 제품 선호, 포화지방 낮은 제품 선택. 외식 팁, 밥 반 공기 요청, 국물은 적게, 양념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하고 찍어 먹기, 후식 과일 디저트는 사양. 스트레스, 수면, 12시간 내외 숙면, 코골이 무호흡 의심되면 수면 검사 상의.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을, 혈당, 을로 이어집니다. 밥 먹는 요령. 밥은 시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들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차갑게 먹기보다 미지근하게 드세요.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과일은 어떤 게 안전한가요? 답,
사과, 배, 딸기, 블루베리처럼 섬유질이 많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이 좋습니다. 포도, 수박, 망고는 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언제나 통째로 주먹 한 개 원칙을 지키세요. 밤 늦은 과일은 피하세요. 질문: 흰쌀밥 대신 현미가 꼭 필요합니까? 답: 통곡이 대체로 유리하지만 소화가 불편하면 백미, 잡곡, 혼합으로 시작해 보세요. 밥은 식단에서 마지막에 드시고 채소 단백질을 먼저 충분히 드시면 흰쌀이라도 식후 혈당을 꽤 억제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간헐적 단식은 60대 당뇨에도 괜찮나요? 답: 저혈당 근감소 위험이 있어 주치의와 상의 없이 시작은 금물입니다. 안전한 범위로는 12대 12, 공복 12시간, 식사 12시간 정도가 권장되며 저녁을 굶는 방식은 새벽 현상을 악화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질문: 콩팥이 안 좋은데 단백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콩팥 상태 따라 맞춤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기 이상이면 넬푼햇 grams per kilogram per day를 고려하고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 생선, 달걀을 적절히 나눠 드세요. 염분은 제한, 가공육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연속 혈당 측정기 도움이 되나요? 답: TIR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사용 적합성, 비용, 보험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식음이 어려우면 식후 1프 시간 손가락 측정만으로도 큰 개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질문: 족욕 지압으로 발을 관리해도 될까요? 답: 뜨거운 족욕, 강한 지압은 금지입니다. 미지근한 물, 부분, 부드러운 마사지 정도가 안전합니다. 발을 비비어 각질을 벗기는 행위는 상처,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질문: 계피, 알파리포산 같은 보충제는 효과가 있나요? 답: 일부 소규모 연구가 있으나 개인차가 크고 고용량 계피는 간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약 보충제 병용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보충제보다 접시법, 10분 보행, 주스 금지가 훨씬 확실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조금 많았죠?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두 쉬운 습관입니다. 숫자 몇 번 적고 밥 순서만 바꾸고 식사 뒤 10분만 몸을 움직이면 됩니다. 당뇨는 복잡한 병 같지만 결국 하루를 관리하는 병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바뀌면 눈, 콩팥, 발이 지켜집니다. 오늘부터 딱 7일만 해보세요. 기록이 쌓이고 몸의 신호가 달라지면 여러분은 스스로 놀라실 겁니다. 끝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부모님, 형제, 친구의 합병증을 함께 막아주세요.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시간 저혈당 없이 안전하게 당화혈색소 1% 낮추는 술주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대신 공원에서 더 오래, 더 가볍게 걸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